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20대 17로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커맨더스가 이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빠르게 좀 연패를 끊어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샘 하멜 선수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날도 이제 325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물론 인터셉션도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글스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또 음. 경기력이 인상적이었고 뭐 어쨌든 뭐 데스몬드 리더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하웰은 자신의 어깨로 게임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쿼터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씩 워싱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날 저 스킬 플레이어진 역시도 100야드를 기록한 선수가 없긴 했습니다만 정말 고르게 리시버들에게 패스를 하면서 또 그 리시버들이 좋은 역할을 해줬고, 이날 그 수비에서는 올해 2라운드에서 뽑혔던 이제 자타비우스 마틴 선수가 개인 통산 첫 번째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게임을 슬링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커맨더스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체이스 영과 몬테스 스웨트을 이제 팔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첫 경기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는 거는 뭐 남아있는 이제 선수단들에게는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뭐 일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오히려 이 두 선수가 빠졌음에도 이제 패트리어츠가 뭐 패했다는 게 좀 뭐 패트리어츠 구단이나 뭐 팬들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응원하는 팀이 지는 걸 보는 게 썩 유쾌하진 않죠. 저도 이제 보다가 중간에 끄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봤는데, 지는 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패배를 바라보는 건 항상 이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네, 애매한 픽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그 1번 픽에 가까운 픽들을 받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저는 이제 맥 존스가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맥 존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맥 존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엘라베마산 쿼터백은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에 조금씩 이제 동조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그 높은 픽을 받아서 쿼터백을 갈아 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맥 존스가 이제 그 루키 컨트랙트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맥 존스에게 연장 계약을 맺어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갈아 낄 타이밍이 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공격에서의 이제 오라인이나 스킬 플레이어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 수비는 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패트리어츠 쿼터백 포지션은 조금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CJ 스트라우드 같은 네.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나 오라인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이제 준수한 게임 매니저만 오면 뭔가 공격이 잘 굴러갈 것이다. 음. 라는 느낌은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번뜩이고 네, 크랙 그다음에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번뜩이는 쿼터백의 존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도 이제 보면 첫 드라이브에서 고퍼리 실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 거의 뭐 수미상관이죠. 이 수미상관을 좀 잘 이룬 그런 경기였고, 사실 이제 그 저는 마지막 인터셉션이 맥 존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이트 윈도우로 잘 던졌고, 주주 이 망할 자식이 또 기름손처럼 또 공을 빠뜨리면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은 맥 존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맥 존스가 잘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공격에서는 그나마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 선수가 이날 이제 8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수비에서는 이제 자완 벤틀리가 색 2개, 태클 폴로스 2개, 쿼터백 히트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태클도 이날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3개 태클을 기록을 했었고 올 시즌 이제 카일 더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물이 올랐죠.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 막판에 또 인터셉션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패츠가 지금 이제 전반기를 마쳤는데 2승 7패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23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죠. 예, 예. 2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2승 7패를 기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떴었죠. 이게 23년 만이니까 브레이디 시절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이 추세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픽 저는 탑 5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좋은 쿼터백을 좀 뽑아서 빠르게 또 팀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콜츠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이제 남은 경기들 좀 다 졌으면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시카고와 뉴올리언스의 경기예요. 이 음. 경기에서 이제 뉴올리언스가 24대 1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NFC 남부지구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직 이제 시즌이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변수는 있지만 세인츠가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현 시점에 이제 NFC 남부지구의 주전 쿼터백들 중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예상했던 대로 결국에는 조금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각자의 장단점, 네, 이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솔리드한 거는 이제 세인츠로 보였거든요. 이제 예, 조금씩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날은 이제 저희가 테이썸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이날 힐이 11번의 러싱 시도에 52야드, 4번의 캐치 13 리시빙 야드, 1개 터치다운, 한 번의 패스 시도로 이제 3야드, 1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우리가 아는 이제 여러 포지션에서 종횡무진 필드를 누볐고 이날 또 이제 커리어 통산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커리어 10번째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슈퍼볼 시대에 10개 이상의 패싱 터치다운, 러싱 터치다운, 리시빙 터치다운을 모두 만들어낸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몇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그 시대 풋볼을 보지는 않았지만 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좀 체계가 좀 덜 잡혀 있고 좀 네, 분업화가 덜 되어 있었던 형태였으리라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야구도 이제 비슷한 뭐 과정들을 겪어왔었죠. 근데 이제 음, 우리가 보통 현대 풋볼이라고 부르는 이 슈퍼볼 시대 이후에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네. 테이썸이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음. 이게 뭐 패싱이랑 러싱을 동시에 하는 선수들은 많죠. 근데 리시빙 터치다운 10개를 만들어내기가 글쎄요.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기록은 뭐 또 세우는 선수가 향후 한 50년 안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 폴슨 아데보가 2개 인터셉션 그리고 3개 패스 굴절을 혼자서 만들어내면서 베어스의 이제 득점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줬고 세인츠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조금 더 뭐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 바이위크 찬스도 이제 남아 있고 잔여 스케줄을 봐도 바이킹스, 라이언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6경기는 지금 5할 미만의 팀들과의 대결이 모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성적 5할 이상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도 5승 4패니까.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정도라면 NFC 남부지구 우승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어스가 이날 이제 5개 턴오버를 범하면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전반은 이제 동점으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후반에만 4개 턴오버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3득점에 그쳤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타이슨 메이전트 선수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2경기 연속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귀중한 기회였을 텐데 잘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저스틴 필즈가 이제 어, 완벽한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필즈가 준비가 되면 이제 메이전트는 다시 이제 벤치로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몬테즈 스웨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어스 데뷔전을 치르기도 전에 지금 4년 9,8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베어스의 수비에 핵심 피스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었죠. 네, 그래서 뭐 색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지표상으로는 뭐 2개의 솔로 태클, 뭐 1개의 패스 굴절 정도가 있었는데 네. 약간 2차 스탯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번 주 이제 모든 이제 경기를 치렀던 엣지 러셔 중에 이제 패스러시 윈 레이트 부분에서 2위에 해당하는 25% 정도를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에게 좀 프레셔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데는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 몬테즈 스웨트의 데뷔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베어스와 세인츠의 얘기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27대 13으로 이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고, 콜츠가 이제 수비에서 팬서스를 압살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음. 케니 무어 선수가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는데 이게 모두 픽식스였으니까 혼자서 사실상 14점을 만든 거죠. 네, 네, 그것만으로도 펜서스가 기록했던 13득점보다는 더 많은 거를 무어가 해냈다. 네, 뭐, 요 한 장면으로, 요 한 명에 대한 설명으로 뭐 음,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뭐 세군 올르비 선수가 또 인터셉션 하나 기록했고, 이게 또 이제 게임 실링하는 쐐기를 박는 인터셉션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디프레스 버크너가 색 하나 2개 태클 플러스 2개 쿼터백 히트. 오데인보 선수도 이제 색 하나에 태클 플러스 하나 쿼터백 히트 2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이제 팀 전체로 봤을 때도 색 4개, 7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면서 브라이스 영 선수를 또 충분히 괴롭혔었던 콜츠의 수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환점을 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인베커 자이어 프랭클린 선수가 이날 경기를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첫 8경기 구간에서 102개의 태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클이 스탯으로 기록이 된 게 1987년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 첫 8경기 구간에서 100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했던 선수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돌핀스 유니폼을 입었던 잭 토마스 선수가 102개 태클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랭클린 선수가 이 경기에 나서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똑같이 102개의 태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역대급 페이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 없이 이제 현재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200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입니다. 새로운 음. 기록을 쓸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클이라는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200개 넘게 만약에 해낼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조명하고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격은 사실은 글쎄요, 뭐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냥 가든 민슈가 그냥저냥 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음, 미끄러지는 장면이 굉장히 좀 또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게 이제 민슈 선수의 퍼포먼스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짤인 것 같다. 왜냐면 미끄러지면서도 어쨌든 인터셉션 던지지 않고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공을 깔끔하게 빼내는 그 정도의 경기력, 음, 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제 수비에서 앞서 그 케니모 선수가 콜츠의 공격진보다 많은 점수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점수 빼고 나면 사실 두 팀이 만들어낸 공격진에서의 점수는 똑같습니다. 음. 오히려 러싱 쪽에서는 펜서스가 더 많은 야드를 전진을 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콜츠가 뭐 공격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수비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펜서스는 이제 지난주에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뭐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서 연승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예, 다시 좀 안 좋은 과정과 내용으로 이제 패배를 하나 더 쌓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정말 공격이 쉽지 않았던 경기였고 이날 브라이스 형이 전반에만 50%의 패스 성공률 그것도 뭐 14번 던져서 7번이었으니까 시도도 많지는 않았고요. 성공률보다도 더 처참했던 건 패싱 야드였습니다. 35야드. 예, 거기다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했었던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에 인터셉션 두 개를 더 던졌죠. 그러면서 이제 자멸했고 결국 이제 그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좀 공황을 겪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러드 고프처럼 이 오라인만 단단하게 세워주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냐 아니면 오라인을 단단하게 세워줘도 NFL 레벨이 아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아직 루키 시즌이잖아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쿼터백들 중에 루키 시즌에 이 선수는 버스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투아도 당장에 이 선수는 부상 때문에 뭐 커리어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었고 빌스 쿼터백인 조시 앨런 선수도 버스트 아니야? 라는 얘기를 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뭐 이 팀이 이제 뭐 오라인이 좋은 팀도 아니고 서포팅 캐스트도 글쎄요 그냥 뭐 좀 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팀인 것 같아서 이 선수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앞서 이제 맥 존스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엘레바마산 쿼터백은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장이 이 선수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인데 이날 레이더스가 30대 6으로 좀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시 맥데니얼스가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레이더스가 정말 좀 이제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또 완승을 거두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억제기를 달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이언츠에게는 뭐 승리를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땡이 이제 자녀 시즌 동안 팀을 맡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수비 쪽의 커리어를 가진 코치다 보니까 본격은 쿼터백 코치였던 새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보 하디그리가 이제 전담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하디그리 코디네이터가 이제 주전 쿼터백을 에이단 오코넬 선수로 바꾸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그 승부수가 통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가로폴로에게 이제 부상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코넬로 이제 뭐 주전 쿼터백을 교체를 한 거죠. 네, 음, 그래서 물론 뭐 대행 체제니까 뭐 좀 부담 없이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NFL 이 미식 축구에서 이 쿼터백을 교체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워낙 뭐 팀에 많은 변화를 뭐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치러오는 과정에서 이 에이단 오코넬이라는 선수에게 좀 가능성을 봐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로폴로는 사실은 뭐 이번 시즌을 뭐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선수는 이제 늘 안정감은 있지만 좀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라는 이제 평가를 저희가 늘 하는데 부상 이슈는 이슈대로 터져서 몇 경기 못 나왔고
근데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안정감도 적어도 이번 시즌은 좀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굉장히 좀 턴오버도 많이 범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없고 단점만 남은 선수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코넬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선수가 올해 4라운드에서 뽑힌 신인 쿼터백입니다. 이날 터치다운 패스가 없었습니다만 25번의 패스 시도에 16번의 성공, 209야드. 일단 턴오버가 없는 그런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것만 해도 뭐 이 선수의 데뷔전은 나름 이제 합격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시 체이콥스의 러싱 공격을 주로 이제 활용을 했었던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또 끌어당기고 오코넬에게 또 편안한 환경에서 패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줬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날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이제 러싱 공격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 오코넬이 플레이 액션으로 상대 수비를 속이고 이제 50야드 뒷볼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좀 대표적으로 이날 경기 양상을 좀 보여줬던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 제이콥스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강렬한 모습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 좀 잠잠한 이제 활약이었는데 이날 이제 시즌 최다인 26번의 러싱 시도를 하면서 98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크로스비도 3개의 색을 만들어내면서 뭐팀 전체적으로 뭐 공수에서 좀 압도를 했던 그런 게임 내용이었어요. 자이언츠는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 선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려놨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뭐 이날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그 내려놓은 걸 더 내려놓게 좀 만들었던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고 글쎄요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지금 뭐 연장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데니얼 존스를 방출을 하게 되면 데드캡이 6,9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시즌 끝나고 나서 뭐 존스를 떠나보내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데니얼 존스의 뒤를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이제 시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그 뒤를 이을 쿼터백을 지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끝나고 존스를 내보내면 데드캡이 2,200만 달러 정도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쿼터백 쪽에 큰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좀 결단이 선다면 충분히 좀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좀 보여지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내년 드래프트에서 뽑아놓고 한번 좀 지켜보다가 25년에 뭐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25년 드래프트에서 좀 신인을 뽑아서 뭐 새로운 뭐 체제를 만들어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뭐 트레이드나 FA 영입을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데니얼 존스가 작년에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 음, 기세를 좀 이어가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츠 구단도 이제는 좀 존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네, 타일러드 테일러도 또 부상을 이미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토미 드비토 이 신인이라던가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는 맷 바클리 정도가 이제 뭔가 당장 쿼터백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인데 어, 뭐 누가 나선다 하더라도 NFL 레벨에서 경쟁력을 가진 쿼터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경기였죠.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3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현 시점 NFC 대장이죠. 이글스가 지구 라이벌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승 1패로 기록을 이어갔는데 간만에 글쎄요. 진짜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네요. 뭐 양 팀 모두 뭐 공격과 수비 모두 이제 탄탄한 팀이기는 하지만 이날은 약간 좀 슛아웃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드라이브가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드라이브가 정말 페널티가 쏟아졌습니다. 이글스의 수비진에서 제임스 브래드베리의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그리고 하산 레디 선수가 바로 그 다음 스냅에서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했고 그 다음에 인컴플릿 패스 한번 나온 이후에 제일런 카터가 인크로치먼트 반칙을 또 범하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순식간에 이글스 진영 6야드 지점까지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이후에 또 댈러스 카우보이스 쪽에서 타일러 스미스가 퍼스트 스타트 그 이후에 이제 이글스의 조시 스웨 선수가 색을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세컨 앤 21이 됐고 패스 인컴플릿 한 번 나온 이후에 댈러스의 딜레이 오브 게임 반칙 그러면서 이제 서드 앤 26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4쿼터 5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시디램에게 이제 패스를 연결했던 덱 프레스캇이었는데 이 패스가 짧았고 심지어 펌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댈러스의 드라이브 뭐랄까요? 좀 올 시즌 댈러스의 그 시즌을 함축한 듯한 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한 끗이 부족해서 또 경기를 내주는 그리고 이제 이 나이너스에게도 이글스에게도 패배를 하고 말았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을 보는 것 같았다. 이 드라이브가.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 6야드 지점까지 뭐 들어갔었으니까 사실은 좀 강팀, 결정력이 좀 확실한 팀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잘 지어줬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글스가 뭐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이제 공격에서는 패싱 러싱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런 허츠도 두 개의 패싱 터치다운에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 또 기록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날 이제 수비가 상대에게 많은 야드를 허용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팀의 승리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이제 그 쿼터백 스닉 이제 투시 푸시가 첫 번째 실패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네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1쿼터부터 이제 투시 푸시를 성공을 시켰고 2쿼터에 이제 터치다운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포함해서 이제 네 번의 성공을 만들어냈었던 이글스였는데 지난주 실패로 살짝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투시 푸시 성공 신화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글스가 이제 어쨌든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바이위크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댈러스 고드트 선수가 이날 경기 이 캐치를 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게 됐는데 세이프티 마키스 벨 선수가 이제 팔을 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골절이 됐다고 하고 뭐 전완근 골절 부상이니까 이건 뼈만 붙으면 사실 이제 부상에서 금방 또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고더트 선수가 아주 정상급 타이트엔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더트만한 타이트엔드도 리그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 부분은 이글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글스가 지금 정규 시즌만 치르고 이제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승을 향해서 가는 팀이기 때문에 네, 뭐 100%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앞서 이제 칩스도 그렇지만 이글스도 지금 바이위크를 보내고 11주 차에 두 팀이 만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슈퍼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슈퍼볼도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끝나고 이제 프로볼을 하는 기간은 양 팀이 잘 쉬다가 이제 마지막에 슈퍼볼에서 마지막 뭐 진검승부를 벌이는 이제 그런 스케줄로 늘 벌어지는데 정규리그긴 하지만 두 팀 모두 좀 충분한 휴식 후에 한번 합을 겨루는 네, 그런 아주 멋진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역시도 이날 경기를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왜 NFC의 맹주인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프레스카시 이날 이제 374 패싱 야드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D 램 선수가 11개 캐치로 191 리시빙 야드를 제이크 퍼거슨이 9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우보이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요. 이제 4쿼터의 4번의 드라이브 중에 3번의 드라이브가 턴오버로 끝났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카우보이스가 이길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중에 하나라도 살렸더라고 한다면 경기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배를 했음에도 이글스랑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 부분은 오히려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도 조금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이카 파슨스도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있었던 나이너스와의 대결에서는 이제 워낙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음, 조금 뭐 사기가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이날은 뭐 물론 이제 패배의 아픔은 있었겠으나 뭐 과정상에서는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글스와는 사실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주 차인가에 뭐 두 팀의 맞대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복수에 좀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우보이스가 마테비어스 브라이언트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이름일 텐데요. 2014년에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4라운드 지명이 된 이후에 2018년 레이더스에서 이제 마지막 시즌을 보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NFL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통산 이제 44경기에서 2183야드 17개 때 터치다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모습이 안 보였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이제 이 선수가 여러 건의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5년 동안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출장 정지가 끝났고 이 선수가 NFL 무대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당장에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기엔 이제 이날 경기에서 CD 램이라든지 제이크 퍼거슨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나기도 해서 이 선수가 당장에 중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영입이 됨으로써 뎁스는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뭐 어쨌든 금지 약물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전에는 나름 또 재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니까 과연 좀 재기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데이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버팔로 빌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에서 벵갈스가 24대 1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지난 시즌의 그 시즌 막판 경기였죠. 다말 햄린 선수가 이제 안타까운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 도중에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됐고 결국 이제 취소로 마무리가 됐었던 이제 그 경기의 리턴 매치였는데 올 시즌에 이제 그 맞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가 됐고 이번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음, 사실 신시내티는 이제 조버로의 그 다리 쪽 이 종아리가 계속해서 좀 말썽을 부리면서 시즌 초반에 1승 3패까지 좀 밀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 이후로 지금 4연승을 달리면서 뭐 성적도 그렇고 이 조버로도 좀 정상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승 3패가 됐고 그 4연승 기간 동안에 이제 상대를 했던 팀들의 리스트를 봐도 뭐 나이너스라던가 시옥스라던가 뭐 빌스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을 이제 모두 격파를 했다라는 거는 단순 4연승보다 약간 좀 플러스 알파를 해줘도 되는 이제 그런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버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43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신을 괴롭히던 좀 종아리 부상에서 완전히 좀 회복하고 어쨌든 내가 좀 뛰어다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주도 이제 시즌 최다인 348 패싱 야드를 던지면서 팀 승리를 좀 이끌었던 조 버로우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음. 이나 뭐 티긴스 선수도 시즌 처음으로 1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버로우의 조력자 역할을 잘 해줬고 사실 이제 이런 강팀들끼리 맞대결을 펼칠 때는 턴오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 근데 이날 캠 테일러 브리 선수가 인터셉션 그리고 이제 닉 스캇이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빌스의 공격 흐름을 끊어줬던 부분이 또 신시내티의 승리의 결정적인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빌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사실 벵갈스에게 패하면서 이제 탈락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의 좀 복수전을 치르기 위한 각오가 있었을 텐데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이제 조시 앨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앨런은 뭐 엘리트 쿼터백으로 불려도 뭐 충분한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 그다음에 연봉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선수기는 하지만 글쎄요. 좀 이번 시즌에는 유독 기복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음, 어떤 경기는 정말 뭐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기력이 나오다가도 또 그 다음 주에는 좀 턴오버가 너무 많고 뭔가 팀의 공격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빌스가 지금 5승 4패까지 밀려 있고 뭔가 우리가 뭐 승부 예측을 한다거나 프리뷰를 한다거나 했을 때 빌스를 그렇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5경기 연속 인터셉션이 이어지고 있는 앨런이고 전반전의 점수가 계속해서 좀 안 나고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켄 돌시를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 뭐 그럴 일은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빌스가 사실 이제 공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턴오버가 많죠. 예, 강팀이 약팀과의 경기에서 턴오버를 내줬을 때도 물론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강팀끼리의 맞대결에서 턴오버가 나오면 경기를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러싱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러싱이 사실 좀 굉장히 위협적이면 패싱도 같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러싱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패싱 쪽에 대한 이제 대비를 상대방들이 좀 많이 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그 부분을 알고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빌스의 어떤 패싱 공격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앨런이 이제 또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높은데 그게 또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또 영향을 또 주고 있고 결국 이 러싱이 안 되다 보니까 패싱을 좀 강제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턴오버가 나오고 전반에 점수가 안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또 한 방 노리다가 턴오버가 나오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음, 네, 결국 이제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사실은 뭐 정규 시즌에야 뭐 지구 우승 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갔을 때 강팀들을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빌스가 글쎄요, 뭐 이렇다 할 사실 약점이 없는 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고, 뭐 근년에 계속해서 슈퍼볼 뭐 문턱까지도 갔었는데, 어 뭔가 그 마지막 알을 깨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뭔가 육각형이 이렇게 뭐 훼손된 건 아닌데 그 크기가 이제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음. 사실 이제 빌스라는 팀이 이제 우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뭐 그런 팀 중에 하나인데 조금씩 지금 오히려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였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LA 차저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LA 차저스가 27대 6으로 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음. 이날 뭐 수비와 스페셜 팀의 힘으로 뭐 제치를 꺾고 5할 승률에 복귀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수비에서 상대에게 이제 퍼스트 다운을 내주지 않으면서 이제 펀트를 유도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데리우스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87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뭐 기선을 제압을 했고 수비는 이제 3개의 펌블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뭐 공격진에게 아주 뭐 넉넉한 기회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이 보사, 뭐 칼릴 맥, 알로이 길먼, 그다음에 투이플로투 뭐 이렇게 이제 프론트 세븐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뭐 돌아가면서 뭐 거의 뭐 선생님한테 뭐 저요 저요 하면서 이제 질문 세례를 하듯이 뭐 너도 나도 아주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이잭 윌슨을 좀 공략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잭 윌슨의 전임자였던 이제 샘 나놀드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잭 윌슨 선수가 이날 이제 귀신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날 색을 8병을 얻어맞았고 쿼터백 히트도 8개를 당했거든요. 뭐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잭 윌슨 선수가 이날 굉장히 많은 좀 히트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저스의 기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벵갈스와 함께 턴오버 마진에서 플러스 9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 지금 공동 리그 1위거든요. 턴오버를 만들어낸 것도 이제 15개로 이제 공동 4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즌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접전 상황으로 갈수록 이 턴오버 하나가 좀 승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저스 팬들이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될 만한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뭐 글쎄요, 뭐 많은 득점으로 연결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음,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이제 차저스에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비와 스페셜 팀에서 이렇게 알아서 판을 깔아주면 저스틴 허버트와 차저스의 공격팀이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넘버원 리시버 키넌 앨런이 8번의 캐치, 77 리시빙 야드를 더하면서 NFL 역대 54번째로 만 리시빙 야드를 돌파한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훌리오 존스, 디안드레 홉킨스, 마이크 에반스, 트레이비스 켈시, 다반테 아담스 이 5명만이 이미 이제 만 야드 클럽을 가입을 했던 선수들이고 아직 이제 시즌이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상을 해 보건대 스테판 딕스라던가 타이리 킬도 아마 이번 시즌 중에는 이제 만야드 클럽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몇면을 살펴봐도 전부 다 이제 엘리트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제 선수들만이 이 만야드 클럽에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뉴욕 제츠는 이제 그 에런 로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한 이후에 지금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전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뭐 이날 경기는 27대 6의 완패를 당했고 잭 웰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끌려가는 상황에서 좀 패싱 게임 위주로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잭 윌슨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확인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날 이제 1쿼터부터 리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패싱 게임 위주로 풀어갔는데 결국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쿼터백 클래스가 높지 않은 팀은 이제 리드를 좀 당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음, 그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뭐 상대가 쿼터백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이게 좀 게임이 풀리는데 뭐 이날은 좀 전체적으로 그게 잘 되지를 않았고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에런 로저스가 뭐 상대 선수들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더윈 제임스에게 나 몇 주 뒤에 돌아올 거야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게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고? 뭐 팬들이 좀 뭐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의 이제 농담조로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11월 안에 복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뭐 경기 전에 이제 로저스가 필드 위에서 뭐 가볍게 이제 뭐 스텝을 밟으면서 뭐 공을 좀뭐 살살 던지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런 실전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공원에서 그냥 캐치볼 하듯이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사를 좀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제츠가 이제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여전히 시즌 후반부까지 남아 있다면 그래도 12월 중순 혹은 말에는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정말 복귀를 할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뭐 제츠가 시즌 후반부에 플레이오프 경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로저스의 성격상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빠르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로저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오히려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올 시즌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고 싶다라는 좀 열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제치의 11월, 12월 중순까지의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로저스의 몸 상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저스와 제츠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었던 경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벌써 이제 반환점이 돌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주간이 없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후반기 남은 경기들을 또 어떻게 팀들이 운영을 해 가는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뭐 예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부상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올해는 유독 좀 쿼터백 쪽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플랜 A로 생각했던 쿼터백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팀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승패가 결정이 되고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이 또 결정이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제 10주차 경기죠. 10주차 경기들이 끝난 이후에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